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 몇 달간 미국 증시가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경기 침체 따위는 없다는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폭락이들이 이번에 항복을 많이 했죠. 태세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이란 분입니다. 이분은 코로나 이후 지속적인 폭락을 외쳤었죠.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에는 늘 문제가 터져왔었다. 기업 마진 감소로 인하여 증시 하락이 올 것이다. 이러한 끊임없는 하락을 외쳐왔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 전망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자 그냥 증시가 주저앉고 있습니다. 와, 이게 바로 인간 지표라는 건가요? 이것은 변동성 지수인 빅스 차트입니다. 일반적으로 변동성 지수와 증시는 반대로 움직이곤 합니다. 최근 2달 동안 코로나 이후 빅스가 최저치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부터 고개를 스물스물 들고 있죠. 그만큼 증시의 불안 요소가 커졌다. 변동성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글로벌 경제에 문제시되고 있는 트리플 악재, 3가지 악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순히 이런 설명만 드리면 뻔한 영상이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재를 어떻게 해석하고 앞으로 뭐를 조심해야 할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저의 사견을 듬뿍 넣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은 8월 3일 목요일 저녁에 촬영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계신 시점과는 약간은 다를 수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리플 악재의 첫 번째는 약한 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긴축 이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가볍게만 언급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채택하고 양적 완화를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다들 물가가 높다고 하면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반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도 고민이 많습니다. 일본도 물가가 오르는데 계속해서 돈을 풀 수 없겠는데? 슬슬 긴축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느 정도 긴축 정책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약한 긴축을 하면서 시장이 생각보다는 안도했다고 봅니다. 일본은 10년물 국채금리의 상단을 컨트롤하면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에는 상단금리를 0.25%에서 0.5%로 높였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더 높일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이것을 유지하되 대신 적극적으로 국채를 매입하지는 않을 거야. 혹시나 1%까지 올라가도 그냥 양적 완화하지 않고 봐줄 수 있어. 이러한 약한 긴축의 뉘앙스를 살짝 풍겼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의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서는 딱히 적극적인 양적 완화를 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던 그날 일본 니케이 지수도 하락했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큰 악재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다만 앞으로가 살짝 걱정이 되긴 하죠. 일본은 긴축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현재 컨센대로 장기간의 고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일본도 긴축을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일본의 유동성 축소는 지속적으로 문제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슈가 되면 다뤄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긴축은 당분간은 약한 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다음 악재들이죠. 두 번째와 세 번째 악재는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악재는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 물량을 늘리고 있다는 것과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킨 것입니다. 이 두 개는 큰 연관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이 사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악재는 뭐가 있을지 연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언가 기대가 되지 않나요? 이제부터 본 게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나온 자료입니다. 미국이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코로나 때 너무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다는 것을 감안할지라도 37%의 경제 성장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간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죠? 오히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 재무부에서 엄청난 국채를 발행하면서 미국 정부에서 이 돈을 다 끌어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담보 삼아 돈을 땡겨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니까 가능한 사기 스킬입니다.
미국 정부의 이자 지급 비용을 보면 코로나 때보다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경제 개발을 위해 국채를 계속 발행하면서 이 돈을 원료로 삼아서 경기를 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대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막판 스퍼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만한 국채 발행에 철퇴를 가한 기관이 하나 있죠? 바로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입니다. 웨딩 피치는 아니에요. 이미 IMF에서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 확대와 함께 정부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역시 확대될 전망이죠. 일반적이라면 이것을 조금 줄일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미국 정부는 지금 막판 스퍼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내렸습니다. 너네 돈 너무 많이 푼다.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거죠. 신용 등급 내리든 올리든 이거 상관없어. 이게 증시의 상승 추세를 꺾을 수 있는 요인이 될까요? 아니면 무시하고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너 대출 너무 많이 땡기는데 신용 등급 강등시켜야겠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악재가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고 대출 이자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의 분위기라 봅니다. 지금 경기가 살아난다면 앞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재정 적자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경기가 더 나락으로 간다면 앞으로 미국 경제가 더 안 좋아지면서 재정 적자 폭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렸듯 요즘 미국 경제가 너무 잘 나가요. 이미 2분기 때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인 경제 성장을 보였었는데 3분기 GDP 전망치는 3.9%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분기마다 2%, 4% 이렇게 성장을 하나요? 도대체 얼마나 돈을 풀었는지 엄청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물 들어온 김에 노를 계속 젓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을 나타낸 것인데요. 첫 번째 문단을 보면 3분기 미국 국채 발행 규모가 1,007조 달러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5월 달에 발표된 것보다 2,740억 달러 많은 규모죠. 미국 정부는 앞으로 돈을 많이 빌릴 것이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부의 현금성 자산도 기존의 목표치 대비 500억 달러 상향된 6,500억 달러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국채를 찍어내야겠죠? 이것 때문에 피치가 요술봉으로 한 방 때린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마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를 계속 발행하게 되면 국채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국채 금리의 상승 각도입니다. 재무부에서 국채를 발행할 테니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국채 금리의 상승 각도만 조금 완만하다면 시장의 악재를 어느 정도 흡수하면서 증시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2년물,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재무부에서 장기물 위주로 발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 등급 강등이라는 긴장을 주는 이벤트가 터지면 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기에 애매해지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물인 2년물 국채금리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성장주 입장에서는 큰 악재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금리 인상보다 더 큰 개별 성장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이겨내고 오를 수 있겠죠. 제가 볼 때 일부 성장주에게는 이러한 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며칠 이내로 전체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용 등급 강등을 2011년 8월과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2011년 8월 달 그때에도 신용 등급 강등이 나오자 미국의 국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경제가 안 그래도 불안한데 신용 등급 강등으로 더 불안해지니 사람들이 안전자산인 국채를 매수하면서 국채 금리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반대로 움직이죠. 오히려 성장이 나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신용 등급 강등이라는 이벤트에 매몰되지는 마시고요.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그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요한 이벤트 하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8월 4일 저녁 9시 30분에 미국의 7월 달 고용이 발표가 됩니다. 실업률 예상치는 3.6%고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20만 건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임금 상승률이 매우 중요하죠. 미국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4.2%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죠. 이러한 예상치 대비 고용이 너무 좋게 나와도 문제이고 안 좋게 나와도 문제이긴 합니다. 너무 좋게 나오면 미국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국채금리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이 너무 안 좋게 나오면 미국 경제가 꺾이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나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경제 위기보다는 연착륙 쪽의 컨센을 사람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쉽게 하락 추세로 넘어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